광주의 여름은 언제나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더위는 유난히도 기승을 부렸죠. 아스팔트에서는 열기가 솟구치고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 숨어들었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 김영희 할머니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75의 나이에 홀로 거리를 걷는 모습은 마치 방향을 잃은 나비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더라? 김영희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이마에 땀을 훔쳤어요. 한때는 광주 상업지구 절반을 소유했던 재력가였지만 지금은 치매로 인해 자신의 집조차 찾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복 바지와 흰 블라우스는 오래 걸어 다녀서인지 구겨지고 흙이 묻어 있었죠. 예전에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무더위에 지친 김영희 할머니의 목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물 한 모금이 간절했어요. 이마에서는 땀이 계속 흘러내리고 숨은 점점 가빠졌죠. 그때였어요. 익숙한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큼직한 간판과 깔끔한 외관을 가진 은행이었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평생 거래해온 은행이었죠. 아, 저기. 김영희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내가 자주 가던 곳이야. 김영희 할머니는 천천히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입구에 다가서자 잠시 더위가 식었어요. 은행 내부는 여느 때와 같이 번잡했습니다. 행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고객들은 각자의 볼일을 보고 있었죠. 김영희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초라한 모습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구겨진 옷은 다른 사람들의 단정한 차림새와 대비되었어요. 저기요. 김영희 할머니는 가까운 창구의 은행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물 한 모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목이 말라서요. 그러나 은행원은 김영희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여기는 은행입니다. 물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에요. 밖에 편의점이 있으니 그곳에 가보세요. 김영희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이 은행 고객인데. 은행원은 비웃듯이 웃었어요. 고객이시라면 신분증이나 통장을 보여주세요. 김영희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치매로 인해 집을 나설 때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던 겁니다. 당황한 눈빛으로 은행원을 바라보았죠.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네요. 하지만 정말 목이 말라서. 은행원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노숙자분들이 에어컨 쐬러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업무에 방해가 됩니다. 노숙자라는 말에 김영희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온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제가 노숙자로 보입니까? 김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단지 물 한 모금을 부탁드린 것뿐인데. 하지만 은행원은 이미 경비원에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셔야겠어요.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십니다. 키 큰 경비원이 다가와 김영희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가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김영희 할머니는 저항했지만 경비원은 그녀를 강제로 밖으로 이끌었어요. 문 앞에서 김영희 할머니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어요.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어요. 나는 이 은행에. 김영희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300억 원 이상을 예금해둔 사람이야. 갑자기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치매로 흐릿했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김영희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넘어진 자리를 털며 눈물을 참았어요. 이제는 단순한 물 한 모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엄성의 문제였죠.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다가와 물었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집에 좀 가야겠네요. 도움을 받아 택시를 탄 김영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또렷한 의식으로 자신의 집 주소를 말했어요. 대형 주택이 늘어선 부촌의 한 저택 앞에 택시가 멈췄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집은 광주에서도 손꼽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정원사가 관리하는 넓은 정원과 고풍스러운 한옥 양식의 현대식 건물이 어우러진 곳이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랫동안 김영희 할머니를 모셔온 가정부 박순자 씨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디 계셨어요? 모두 걱정하고 있었답니다. 박순자 씨가 김영희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정신이 좀 돌아온 것 같아. 변호사에게 연락해줘. 지금 당장. 박순자 씨는 김영희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랐지만 즉시 전화기를 가져왔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자신의 법률 문제를 맡아온 정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저 김영희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내일 아침에 만나야겠어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김영희 할머니는 욕실로 향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교차했지만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김영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박순자 씨는 김영희 할머니가 오랜만에 맑은 정신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오늘 입으실 옷을 준비했어요, 할머니. 박순자 씨가 옷장을 열었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내 한복 중에서 가장 품이 있는 것으로 준비해줘. 1시간 후 김영희 할머니는 깊은 남색의 고급 한복을 입고 화장까지 마쳤어요. 흰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오랫동안 착용하지 않았던 가보인 빛이 노리개까지 달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김영희 할머니의 모습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위엄과 품격이 넘쳤습니다. 정 변호사가 도착했을 때 그는 김영희 할머니의 변화에 놀랐어요. 어머니,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김영희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이럴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연락했죠. 정 변호사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한 후 김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계획을 말했어요.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은행에 가실 때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변호사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은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정 변호사가 뒷문을 열어주자 김영희 할머니가 우아하게 내렸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과 정갈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걸음걸이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와 같은 분주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김영희 할머니의 등장에 몇몇 행원들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 김영희 할머니를 내쫓았던 은행원도 있었죠. 김영희 할머니는 천천히 그 은행원의 창구로 향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바로 뒤를 따랐어요. 안녕하세요. 김영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어제 만났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은행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 내쫓았던 노숙자와 눈앞에 고급스러운 노부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어제 은행원은 말을 더듬었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계좌 정보를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린 은행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화면에 나타난 계좌 잔액을 보고 그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김영희 고객님. 은행원이 더듬거렸어요. 죄송합니다만 지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지점장이 황급히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인 지점장은 김영희 할머니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영희 여사님,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시다니 큰 영광입니다. VIP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해요. 어제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네요.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제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 변호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제 김영희 여사님께서 단순히 물 한 잔을 요청했다가 노숙자 취급을 받고 경비원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셨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어제 근무했던 은행원을 바라보았고 그 은행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은행 내부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희 여사님. 지점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직원 교육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상해 드려야 할지. 김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이 은행과 거래해 왔습니다.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 맡겨두었고 이 은행을 신뢰했어요. 하지만 어제 보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조차 존중하지 않는 곳이더군요. 은행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영희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모든 예금을 해지하러 왔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사님, 그렇게 결정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성껏 사과드리겠습니다. 특별 우대 금리도. 김영희 할머니는 손을 들어 지점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예금 해지 신청서와 자금 이체 요청서입니다. 김영희 여사님의 모든 예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체하겠습니다. 지점장은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여사님, 3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결정하시면. 김영희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제 돈이니까요. 제가 어떻게 하든 제 자유죠. 어제는 제가 노숙자처럼 보였을 때 그 자유조차 인정받지 못했어요. 다음 2시간 동안 은행은 전례 없는 긴장감 속에서 김영희 할머니의 모든 예금을 처리했습니다. 본사에서도 임원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김영희 할머니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마침내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지점장은 땀에 젖은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사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정 변호사가 한 장의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지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꺼낸 서류를 보고 지점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서류에는 건물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 건물, 정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점장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은행 내부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그것은 지점장이 더듬거렸어요. 본사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라 저희는. 김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건물을 20년 전에 구입했어요. 당시 은행과 장기 임대 계약을 맺었고 올해가 계약 갱신해야 하는 해죠. 지점장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은 듯 했어요. 단순히 거액의 예금자를 잃은 것이 아니라 은행 지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갱신 계약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김영희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아마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점장은 마치 뜨거운 불에 대기라도 한 듯 당황했습니다. 여사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 은행은 이 자리에서 30년 이상 영업해왔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중요한. 김영희 할머니가 손을 들어 지점장의 말을 끊었어요. 걱정 마세요. 갑자기 쫓아내지는 않을 테니까요. 3개월의 시간을 드릴게요. 그동안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세요. 정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계약 해지 통보서를 지점장에게 건넸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든 지점장의 손이 떨렸어요. 김영희 할머니와 정 변호사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은행 건물을 뒤로하며 김영희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 변호사가 물었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저 건물에는 오랫동안 너무 높은 임대료를 받아왔어요. 이제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네요. 그날 오후 김영희 할머니의 결정은 광주 금융가에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300억 원이 넘는 예금을 하루 만에 인출하고 지점이 입주한 건물까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건은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은행 본사에서도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되었죠. 김영희 할머니의 결단은 광주 금융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여러 은행에서 김영희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높은 우대 금리와 특별 서비스를 제안하며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김영희 할머니는 신중했습니다. 그녀는 정 변호사와 함께 여러 은행을 직접 방문했어요. 특별 대우보다는 일반 고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원들의 태도는 어떤지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김영희 할머니는 의외의 선택을 했어요. 대형 은행이 아닌 규모는 작지만 지역 주민들과 오랫동안 함께해온 지역 은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곳이 좋겠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정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든 고객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군요. 광주중앙은행은 김영희 할머니를 맞이하기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화려한 VIP 룸이나 과도한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김영희 할머니가 편안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조용한 공간과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담 직원을 배정했죠. 여사님께서 저희 은행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광주중앙은행의 김지영 행장이 인사했어요. 저희는 모든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장님, 저는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아요. 다만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곳에서 거래하고 싶을 뿐이죠. 한편, 이전 은행 건물에 대한 계획도 진행되었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광주 시내의 부동산 전문가들과 만나 건물의 새로운 용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임대료를 30% 낮추고 지역의 청년 사업가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김영희 할머니가 말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높은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었으니 이제는 돌려줄 때가 되었죠. 건물 리모델링 계획이 발표되자 입주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직접 면접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했어요. 단순히 지불 능력만이 아니라 사업의 가치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제 건물은 이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들에게만 빌려주겠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3개월 후 은행은 새로운 지점으로 이전했고 리모델링된 건물에는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입주했습니다. 카페, 공방, 서점, 그리고 청년 창업가들의 사무실까지 건물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광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노숙자 취급받은 억만장자 할머니의 우아한 복수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다뤘어요. 하지만 김영희 할머니에게 이것은 복수가 아닌 교훈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김영희 할머니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죠. 노숙자든 재벌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김영희 할머니의 결정은 광주 금융계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 은행들이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수정했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김영희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이 생겨났죠. 이제는 어떤 고객이 들어와도 최대한 존중하며 대합니다. 한 은행의 지점장이 말했어요.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김영희 여사님 덕분에 우리 모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은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어요. 낮아진 임대료 덕분에 더 많은 투자와 고용 창출이 가능해졌죠. 건물은 영희관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치매 증상은 여전히 김영희 할머니를 괴롭혔어요. 좋은 날도 있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맑은 정신으로 지낼 때마다 김영희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중 하나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치매 환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에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희 기억센터라는 이름의 이 시설은 최첨단 치료시설과 함께 환자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어요. 제가 겪은 아픔을 다른 이들은 덜 겪었으면 합니다. 센터 기공식에서 김영희 할머니가 말했어요. 기억을 잃어가도 존중받을 권리는 잃지 않아야 해요. 어느 화창한 봄날, 김영희 할머니는 영희관 앞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물에서 나온 청년 사업가가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 가게가 잘 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따라 기억이 선명했어요. 모두가 함께 잘 살면 좋은 거지. 그게 재산의 진정한 가치란다. 광주의 거리를 걸으며 김영희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영향력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어요. 작은 존엄성의 요청으로 시작된 일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이야기로 광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외모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보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김영희 할머니의 마지막 인터뷰 말이 많은 이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오래도록 계속되었죠.